네, 금요일 순서 책도 읽고 여행도 가보죠. 네, 김성신 출판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광합성 작용을 사람도 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환기라도 좀 시켜야 되는데 사실 환기 잘 하기 어렵잖아요. 추워지면. 정말 그래요. 네. 예. 어떻게 환기를 좀 마음의 환기나 아니면 뭐 몸의 환기라도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저희 편집국이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곳이 다 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 순환이 정말 안 되는데 네. 저는 팀장님만 일어나시면 팀장님 뒤에 히터가 있어서 다 끕니다. 그게 환기의 가장 큰. 히터를 안 틀면 그나마 네. 좀 공기가 좀 차가워서 네. 좀 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히터를 틀고 약간 추운 상태로 있다가 다시 트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하나를 안 놓치고. 저는 몇 해 네. 전부터 좀 뭐 난방비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겨울에 아파트 내부 온도를 올려놓는 것이 건강에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요. 네. 낮춰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8도, 17도 이하로 낮춰서 사실 네. 집 안에서도 스웨터를 입고 있어야 되는 네. 이런 정도의 온도를 맞췄는데 오히려 겨울에 감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런 것도 같아요. 너무 실내 온도가 높으면 약간 몽롱해지는 그렇죠. 정신이. 예, 정신도 그런 느낌도 엉망해도 있고. 이렇게 다 풀어지게 되죠. 맞아요. 몸과 마음이 다. 예, 맞아요. 오늘 책 읽어보죠. 네.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엄마는 괴로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의 마음을 딱. 박은숙 아나운서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엄마가 왜 괴로울까요? 어떤 네. 책이에요? 우리 시대 엄마를 네. 인터뷰하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그 이경아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이 네. 책의 저자가 여성학 박사학위 준비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어머니들 24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엄마들,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이제 주로 문제일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직접 물어서 그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맞아요. 저런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정말 특별히 잘 키우고 싶다라는 것은 분명한 그 모성의 선택이고요. 또 그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이제 이 경쟁, 무한 경쟁 이 부분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그냥 그대로 이 논리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네. 사실 이런 아주 본원적인 그런 그 질문을 어머니들에게 던지고 또 이 땅의 어머니들이 현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머니도 네. 생각이 정말 고민도 많고 또한 생각도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대표적으로 계시잖아요. 고민도 많고 생각도 깊으시고. 우리 시대 깊은 어머니. 건 모르겠어요. 고민은 많은데. 아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 요즘 엄마들 네. 그러면, 아이고, 막 왔다 갔다 설치기만 한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크게 봐서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약간은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면서 많은 엄마들 보면 어떻게 애를 교육시켜야 될까 막 생각만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예. 경쟁에 이겼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겠죠. 이렇게 계속 경쟁만 하는 상황에서 인성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고민들을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다양한 엄마들을 만나봅니다. 뭐 운동권 출신의 이제 어머니신데 네.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다시 NGO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뭐 그런 엄마의 네. 이야기, 좀 진보적인 견해들을 그렇겠죠. 들려주기도 하고요. 네. 또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어머니도 계셨고요. 네. 또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과감한 선택을 한 그렇게 해서 귀농한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결국 이 엄마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적 뭐 이런 부분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건 이건 아이의 문제도 엄마의 문제도 아닌 그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뭔가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강요하는 그런 경쟁의 가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이나 좀 그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입을 모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엄마들은 하고 계셨습니다. 네. 저는 책
책 제목 이제 엄마는 괴로워라는 제목을 듣고 왜 몇 년째 엄마 코드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좀 유행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좀 감성적인 측면에 맞춰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현실적이에요. 사회를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네. 아주 사회과학 책입니다. 엄마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 어머니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네.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24분 엄마들의 생각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양한 생각들인데 우리가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머니 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참고하시고 실질적인 네. 생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 이렇게 좀 제대로 다 키워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키울 것 같고 나만 잘 키우고 이게 얘가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게 경쟁이든 아니든 그거를 네. 떠나서 다들 올바르게 그냥 잘 자라줘서 내 아이 안 건드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고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남의만 보면은 그냥 다 남의 애들은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엄마가 문제 이런 것도 사실 많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자 장점이라면 우리가 사실 너무 복잡하거나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거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접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네. 어머니 분들이 사실 앞서서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화두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사실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접고 현실의 논리에 좀 따라가 보자. 뭐 이렇게 좀 유예시켜 놓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책은 그냥 직설적으로 스스로 이 생각을 지금 엄마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옳고 좋다라는 그 권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엄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본주의의 이 어떤 경쟁, 네. 이것이 이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야말로 맞춤형 인간을 만들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엄마가 될 것이냐.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대로 가자라면 이 갈등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책에서는 뭐 주인과 노예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그 대신 가난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네.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현재의 사회 시스템의 맞춤형 인간이 됐을 때는 사실 주인의식보다는 노예의식을 가지면서 살게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더 조금 더 높을 높다. 것이다. 네. 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번 진전시켜보고 그 안에서 분명한 교육에 대한 철학을 정하고 그런 일관된 어떤 관점 속에서 아이들하고 대해서 교육이라는 것들을 해나간다라면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네. 거가 알기는 알아도 강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판단력이 조금은 더 이 현실과 이상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한때 이 강남 좌파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서 굳이 그 경쟁 시스템을 정말 유지해야 하는가는 정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물론 내 자식, 내 가족의 이 문제가 다시 결부되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이 경쟁을 좀 이제 무마하고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자꾸 나아가야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야 우리 맞아요. 아이도 행복해진다는 네. 관점에서 본다면 좀 아이를 더 지혜롭게 맞아요.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 엄마는 괴로워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네. 어떤 엄마들한테 이 책 권해 주시고 싶으시고 또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봐야 될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이 책은 네. 무엇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 24분의 엄마들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강요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고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것을 믿고 그 철학을 자녀들에게
활용해서 네. 일관된 어떤 교육의 그 방침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만난 어머니들한테 배울 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 그렇죠. 철학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뭔가 중심을 잡고 자주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기본의 철학이 제대로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게 문제고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니까 너무 견제를 하기보다는 아까 윤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네. 다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다들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공통점이네요. 네. 네. 유쾌한 책 읽기 오늘은 엄마는 괴로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